이곳이야말로 탄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로다. 어야노예, 차를 구매할 때는 온갖 사소한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사는 게 차인데 이래 다 던져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다들 건전하게 잘 살고 계시지요? 평소에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삼시세끼 잘 챙겨 자시고 심지어 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빚만 없으면 우리들 사는 데는 아무 별로 지장 없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가장 사악한 곳이자 온 천지에 엄기로 가득 찬 곳, 바로 정선 카지노 강원랜드 되시올시다. 삶이 너무 힘들거나 내 인생은 와이래 안 풀리노, 다들 저래 잘 사는데 싶을 때는 여기 차도 인생도 다 던져버리고 떠난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내 인생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만하구나 그래 생각하시리라 싶어서 제가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사실은 강원랜드를 한번 촬영했었고 여러분들의 상당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뀐 이 겨울에 또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또는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의 욕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개인은 조금 재미삼아 노름을 좀 해도 잡아가려고 하면서 이래 거대한 도박판을 합법화해놓고 이래 깔아놓고 저거들은 세금도 받아먹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랍니다, 이게. 아니, 유튜브 이거 빈 건물 좀 올리면 망한 것만 맨날 올린다고 빈정대면서 이런 데 가서 정부한테 한번 따져보고 이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거대 권력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빈 건물 좀 올린 유튜브한테만 에이구. 여기는 사북업인데요. 길거리에는 전당포들과 마사지샵 그리고 숙박시설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예전만 해도 발에 걷어 차이던 게 먼지가 앉은 버려진 차들인데 이 정선군에서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니까 대대적으로 차들을 정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 차들의 정체는 바로 전당포에다가 다 잡혀 먹었다가 결국은 못 찾아간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맡겼다가 내일 곧 찾아가겠지 이래 생각하고 맡겼는데 오산입니다. 한번 맡긴 차 찾아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 맡겼다는 것은 사실상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차와 휴대폰을 갖고 오면 전당포의 주인들도 이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강을 건넜다 이래 판단을 내린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과거 영상에서 실제 경험담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요약해가 2개 정도의 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네 횟집에다가 고기를 납품하던 하르짜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군에서 하도 빡시게 이 차들을 정리를 해서 도로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 장기 주차장이나 저 산속에 버려둔 게 여전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있지만은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이 어제까지만 해도 충실한 하나의 가장으로서 평소에 노름 같은 것도 안 하고 한 그런 사람들의 차,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납품 온 김에 호기심에서 이 카지노를 가게 됐는데 그냥 이게 하루 일당을 몇 분 안에 쑥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이런 게 다 있노? 나도 되네? 이러면서 몇 분 안에 30만원, 50만원을 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보자의 행운이거든요. 거기서 일당 벌어가지고 그냥 끝내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그래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100만 원만 딱 벌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일주일치 일당이 갑자기 훅 날아가 버립니다. 슬슬 이제 이성을 잃어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나품이고 나발이고 막 일도 다 잊어버리고 본전 찾으려고 하다가 여기 사북에 며칠을 눌러앉게 됩니다. 지인들한테 빌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결국은 자기 생계를 위한 이 하루차도 잡혀먹고 결국은 여기서 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강원랜드 오셨을 때 탑차나 뭐 하루차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거 예사로 보지 마시고 이 강호가 한 말을 잘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막 그것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제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던 3명이 있었는데 맨날 모여서 술만 먹다가 이제 좀 지겨우니까 우리도 강원도 가서 스키 한번 타보자 해가 이제 여기 왔답니다. 스키 타는 김에 밤에 강원랜드 가보자 해서 발을 들이게 됐고요. 그 중에 제일 막내가 그나마 정신이 말짱한 좀 친구였는데요. 아주 소소하게 빠찡코만 몇 번 돌리면서 이 몇만 원 따고 막 그렇게 했고, 근데 같이 갔던 형 이 2명은 바카라와 블랙잭을 했답니다. 막내가 더 중독되기 전에 이제 집에 가자고 설득을 했지만 이제 이게 재미가 붙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자고 이제 형 둘이는 고집을 피웠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루 더 하게 됐고 그 다음 날도 조금만 더 하고 가자 막 이렇게 했지만 자 이튿날에는 이 제일 큰 형이 둘이서 막 버스 타고 먼저 가라고 하면서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슬슬 미쳐간 거죠. 결국 말리다 못해가지고 둘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서 이제 내가 방법을 확실히 알았다. 홀 나오다가 짝이 나올 지점에 그때 풀베팅을 해야 된다며 그럴싸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막 한 번 더 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 엔딩은 뭐 아시겠죠? 동생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 맏형은 최후가 어디서 발견됐겠습니까?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각자 추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맞추기는 힘든 퀴즈입니다. 무려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마카오에서 여권과 가방을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이 결국 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중독 방지를 위해서 출입 횟수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이제 외국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중독이 되다시피 된 상태에서 이제 하루도 못하면 못 사는 거죠. 도박 중독이라는 게 이래 무섭습니다. 마약보다 더 심합니다. 거기도 알고 보면 한국인 이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바다에다가 바로 던진다는 그런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마카오가 더 무서운 게 이 도박자가 이제 막판에 변제 능력이 없게 되면 바로 작업을 할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자, 영상의 길이상 최대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충분히 도박의 무서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영상으로만 보시고 그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신상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 명심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서 숙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차를 몰고 가서 다른 데 주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방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마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동네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기에 가득 찬 곳입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 상대적 빈곤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조금 해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